핵발전에 반대하지 않아도 주민이다. 탈핵했다 시즌2 5번째 이야기. 황정화 정치학 박사. 현장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가 가진 문제의식과 비슷한 논문을 읽게 되었다. 황정화의 박사학위 논문, 지방 공간 정치와 주민 주체의 형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울진 북면 연구는 나에게 위안과 고통을 동시에 주었다. 그래, 이게 좋은 현장 연구지 라는 위안도 잠시, 내가 이 논문보다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 연구와 차별적인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뒤따랐다. 기존 핵발전소 주민을 다룬 연구들은 그들이 탈핵 운동하는 순간에 주목하여 핵 마피아에 저항하여 싸우는 사람,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이상화된 존재로 바라볼 뿐 그들의 일상이나 삶에 주목하지 않는다. 반대로 핵발전소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돈과 지원금을 밝히는 사람 혹은 위험과 이익을 교환하는 사람으로 호명할 뿐 왜 그들이 핵발전소를 지지하거나 찬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황정화의 울진 북면 연구는 나에게는 나침반이었지만 나는 그 논문을 조금이라도 뛰어넘어야 했다. 탈핵했다 시즌2를 하면서 황정화를 떠올렸고 그는 흔쾌하게 인터뷰를 허락했다. 2024년 8월 6일 저녁에 만나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는 모른 척할 수도 아닌 척할 수도 없던 위험. 그의 정치학 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핵발전소인 만큼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그는 언제부터 핵발전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부끄럽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반핵 운동이라는 게 생겼던 시기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인데 제가 그걸 겪었던 세대는 아니거든요. 제 삶에서 원전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후쿠시마 사고죠. 2011년 3월 11일 누군가에게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평범했던 하루가 그에게는 어쩌면 평생을 바꿀 하루였다. 황정화는 이 사고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 체르노빌 사고도 알고는 있었어요. 발전소 돔이 시멘트로 덮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 사고는 폭발할 때 영상을 직접 뉴스로 봤어요. 원자로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쿠시마 사고가 저에게 직접적인 위험으로 느껴졌어요. 가시화된 위험에 대해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구나, 아닌 척할 수 없구나, 앞으로는 나도 결코 안전해질 수 없을 거다라는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황정화는 전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전기가 만들어지는 지역, 핵발전소 주변에선 누가 살아가고 있는지와 같이 그동안 고민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에너지 문제와 때려야 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제가 원전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있는지 알게 됐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매일 전기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전기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이 공간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거죠. 그러한 위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후쿠시마 이후 지방과 환경을 고민하기 시작하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고 황정화는 2012년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 후쿠시마 사고가 그의 학업에도 영향을 준 것일까?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분명한 목표의식은 없었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저에게 어렴풋이 남아 질문을 줬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각, 내 일상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어떤 공간 속에 설치되고 그 인프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죠. 그런 생각을 하니 지방 공간과 환경 문제를 연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방의 환경 문제를 새롭게 보고 싶어졌던 거죠. 지방과 환경이라는 굵직한 주제를 갖고 2년간 학위 과정을 보내면서 그는 핵발전소에서 살아가는 주민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황정아가 지역 주민의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이유와 과정은 흥미로웠다. 정치학에서 지역 주민이라는 개념은 한쪽으로만 정의됐어요. 특히 민주주의나 주민자치를 말할 때 주민은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동원되거든요. 저는 그런 시선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주민은 항상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대항 담론을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존재이기만 한가? 주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정작 연구자들이 주민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 황정아는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의 관점으로만 주민을 바라보는 연구들에 삐딱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주민은 무조건 대안적인 존재일 거라는 결론에 너무 쉽게 도달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에 주민을 끼워 놓은 것처럼. 근데 전 지역과 주민을 잘 이해하기 위해 현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제가 조금 분명해졌고 결국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을 연구하게 된 거죠. 찬성과 반대가 아닌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주민에 다가서다. 주민을 민주주의를 위한 이상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것처럼 핵발전소 주민 역시 보통은 탈핵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 혹은 영웅으로 그려진다. 이에 대해서도 황정아는 다르게 보려고 노력했다. 반핵의 주체를 보통 지역 주민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반핵 운동을 분석하는데 지역에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민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반핵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 맥락이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주민을 반대의 당사자로만 바라보는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주민을 정치적인 존재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주민을 찬성과 반대가 아닌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주체로 접근하려는 황정아는 4개 지역에서도 울진 북면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영광에도 갔었어요. 공무원도 만나고 반핵 운동하는 분이나 농민회 소속 주민도 만나는 등 5분 정도 만났어요. 근데 울진이랑 영광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특히 울진은 반핵 운동하기가 너무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영광은 그래도 반핵 운동을 함께한 종교나 인근 지역 시민단체도 있는데 울진은 그런 게 없어요. 두 지역을 비교할 수 없고 또 일반화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보통 원전 연구는 4개 지역을 다 연구해서 특징이나 문제를 일반화하려고 하는 보통 원전 연구는 4개 지역을 다 연구해서 특징이나 문제를 일반화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포기하고 울진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싶었어요. 황정아는 특정한 집단의 내부적인 관점에 접근하여 집단 속의 권력관계, 권력구조, 권력의 재현 방식 등을 파악하여 저항과 적응의 복잡한 방언을 재구성하는 권력관계의 결절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정치, 문화, 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3년이 넘게 연구에 매진했다. 에스노그라피, 우리말로 문화기술지로 연구했던 것은 이분들이 공간을 통해 체험한 것이 무엇이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존 연구가 충실하지 않고 주민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 오히려 그분들의 증언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따지기보다는 그분들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 체험,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한 공유된 해석들,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자 했어요.